내가 더운 날씨에 애쓰는데 너희들은 다카 히데키가 데일리 NK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9월 24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직후부터 북한에서 당이나 정부기관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조직 지도부가 주도한 핵심 간부 검열이 평양 귀환 직후에 시작되어 선전선동부나 군수공업부 외무성까지 처분이 확대. 다수의 간부가 해임이나 혁명화, 강제노역 처분을 받아 내부는 극도로 위축된 분위기에 쌓여 있다고 한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검열에서 가장 많은 간부가 해임된 것은 당 선전선동부였다. 문제의 발단은 김정은의 방중 일정을 담은 기록 영화였다. 베이징역에서 중국 고위관리 영접 장면이 간략하게 편집됐고 또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부부 앞에 나란히 대기하는 김정은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것이 최고 지도자의 위신을 해쳤다고 편집. 담당자를 포함한 다수의 간부가 즉시 직무정지나 노역에 보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폭염 속天安문 광장에서 인민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는데 동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책한 뒤 당의 사상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담아내지 못했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군수공업부와 군사경제를 관장하는 제2경제위원회도 징계를 면치 못했다. 외무성에서도 부국장급을 포함해 3명의 간부가 해임됐다. 방중시의 의전을 소홀히 한 것 등이 문제시 되었다고 밝혀진다. 소식통은 지금은 어느 기관의 간부도 두려워하고 있다. 검열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 보수고물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한국 친중 공산 독재로 가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9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멘토이자 미 보수 원로 동맹국 정치체제 이례적 비난. 미국 보수진영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한국이 친중 공산 독재 국가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은 22일 미국 폭스 뉴스에 출연해 한국 정치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현 대통령 아래에서 친중 공산주의 독재, 프로-차이니즈 커뮤니스트 디텍터십을 향해 가는 매우 심각한 베리 시리우스 시츄에이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1990년대 공화당 혁명을 이끌며 1995년에서 1999년 하원 의장을 지낸 미국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인식은 원로 보수 인사뿐 아니라 현 트럼프 행정부를 이끄는 마가 진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0일 사망한 코크는 지난 5일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경기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 코리아 2025년 행사에 참석해 한국 천령 보수층의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찰리가 한국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는 여기서 여러 우려스러운 점들, 베리어스 컨선을 봤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의 이번 발언은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전에도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타임즈의 칼럼에 기고해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꾸준히 드러냈다. 지난달 27일 기고한 칼럼에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정치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all out assault라고 발음해야 되겠네요. 숨
막힐 지경이라며 한국 새 정부가 이렇게 과격, 레디칼해질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선 22일에는 같은 매체 한미동맹 강화라는 칼럼을 게재해 정치적 반대파를 감옥에 가두고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종교단체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새 정부의 시도가 한미동맹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에서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경험이 있고 미국이 종교 자유에 깊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동맹이 계속 유지되려면 새 행정부는 반드시 이러한 행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데 그렇게 잘 될 것 같지가 않네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슈퍼 태풍 나가사가 홍콩을 휩쓸고 대만에서 사망자 수 증가. 로이터에서 9월 24일 날 보도했습니다. 태풍이 왔다는 거죠. 이런 거, 태풍이 온 사진 하나 하고, 또 태풍이 오기 전에 파도부터 높은 파고가 여기 올라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 파도부터 몰려오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을 게재했네요. 이것은 대만 쪽인 것 같습니다. 광푸향 거리 곳곳에 물이 가득 찬 모습 트위터에서 차로 떠내려가네요. 그리고 주변 일대가 침수하는 가운데 지붕 위에서 휴대전화를 하는 주민, 대만 화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대만 한 중부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이거는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그런 거 대만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주 앞바다서 솟구친 용오름 장관 대기 불안정 때문 KB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 불안정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뉴스가 없을까 그렇게 해봅니다. 이게 용오름이 그렇게 또 굵지도 않아요. 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측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일시적인 그 국지적 호우가 내리는 그런 거네요. 어쨌든 기후 변화라기보다도 기후가 아주 이제는 오면은 자연재해 수준으로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겪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게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댈러스 IC 시설에서 발생한 저격 공격으로 다수의 사망자 발생, 감독 대행. 루크바가 GMA에서 9월 2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수요일 아침 댈러스 이민세관 단속국 현장 사무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고 토드 라이언스 IC 국장 대행이 ABC 뉴스에 말했습니다. 라이언스는 높은 위치에서 저격수로 보이는 총격범이 몇백 야드 떨어진 시설의 셀리 항구 지역에 총격을 가해 자해 총사고로 사망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댈러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는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즉시 명확하지 않지만 라이언스는 현재 현장에 있는 모든 IC 요원과 경찰관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요. 이민세관 국 텍사스 쪽
공격을 당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텍사스 교통부 사진, 텍사스 교통부 교통 카메라가 댈러스 IC 현장 사무소에 경찰이 집중 배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찰 차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건데 그 IC 사무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뭐 이건 뭐 선전문건데 로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어딘 거겠죠. 여기 어디에서 총격 사건이 멀리서 그 IC 요원들을 저격했다 그런 얘기고 저격범은 또 자해로 총상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 결과 원인 결과 이것으로 어떤 그 돌아가는 뉴스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인데 이 다음에 있는 자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거인 정치 외교 전문가들 상관관계 추론 그들이 다루지 않는 영역이 인과관계 추론인데 어저께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인가 거기서 부부방송으로 한 내용을 제가 잠이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내용은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화면 하나는 스킵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한 것을 한 명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한 내용은 우파의 몰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첫날 블랙록 회담을 했고 한국이 아태 AI 수도로라는 것이 이번에 그 진행되는 핵심 진행하는 그런 데이터 의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광훈 얘기가 나오고 자기네들은 권영세와 정광훈의 국힘당 쟁탈전 방송을 했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우리는 좌도우도 아닌 국익파일 뿐이다. 내가 본 한국의 개판 정치라고 7월 4일 날도 이런 방송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화의 과정은 친중 한국인을 먼저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 언론기관에 조선족 출신이 들어오고 화교 출신이 지금 앵커하는 MBC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화교를 안 치고 그 다음에는 중국인이 최종 자리를 잡는 그 침투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개신교가 왜 중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만드냐. 중국이 외형상으로는 그 유적으로 남겨놓는 식으로는 하는데 이게 다 정치적으로 돈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척교회를 만든 교회들이 다 그 친중화돼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여인간은 제거되는 시대이다. 무서운 시대이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양떼머리를 한 후에는 도축을 당할 것이다. 앞면에 얘기한 블랙락 레드핑크 회장과 AI 허브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트럼프하고 방향은 같기 때문에 트럼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압력을 그냥 놔둘 것이다. 그리고 본인 진행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논리적으로 생각하라. 이념을 생각하지 말라. 돈을 생각하라. 이재명 손에 피 묻히고 하는 트럼프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서 논리적인 것은 상관관계 논리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이 사업의 특징은 공공의 자금을 소비해서 누군가의 주머니를 풍족하게 한다. 통제권에 관한 문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동해가스 1차 시추는 실패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예산을 거기다가 안 주니까, 그러면은 석유공사가 하는 것은 왜 미국 자본 끌어들여 가지고 지분을 준다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다 성공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이익인데, 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성공하면은 걔네들이 이익을 가져간다,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정책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권은 딸랑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이미 수자원도 먹었고 폐기물도 먹었다, 사업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2의 프라자 합의 같은, 지금 뭐 우리가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리려면 환율이 내려가게 해가지고 압력을 또 준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방송을 보고서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현란한 상관관계 논리의 전문가적인 진행임은 인정을 한다. 나의 관심은 인과관계 논리로 이해해 보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논리에는 우연성의 의구심, 불충분한 정보 수집, 우파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문 화법으로 제 견해를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통일교, 신천지 등을 개신교에 넣을 수 있는가? 그걸 개신교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 전통 개신교한테 사이비로 분류되는 종교들 아니냐? 정광훈의 교회도 정통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신교도 여러 파들이 있죠.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그다음에 장로교, 장로교들이 우파들일까요? 그러나 태극기 부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통 개신교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게요. 그런 게 전부 우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카톨릭을 그냥 좌파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도 좌파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성공회가 약간 카톨릭 냄새가 나는 데지만은, 거기에 좌파 교수 애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카톨릭이 좌파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연성의 의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세계가 글로벌 금융 세력한테, 로스차일드한테 다 조정당하고 있다는 게 핵심적인 논리인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인식을 시키려면은 인과관계로 좀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역량은 아직 그런 데까지는 부족하고요. 단편적인 경우에는 제가 좀 적용을 해보는데, 이 내용들이 우파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한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상관관계로 너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인과관계 논리 전개가 이 샘플 대상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아직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일부 해볼 수 있는 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뉴스거리에서 우선은 단편적인 거를 생각했다가 근본 원인을 생각하면은 다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첨부 자료를